일단 봅시다. 그거 제일 많이 들렸네. 잘 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숙제는 왜 이렇게 다 난리가 난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0명 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절반이 숙제가 안 돼 있네. 절반이. 왜 그런 거지? 준서는 뭐가 잘 안 된 거야? 그거 해석을 정렬인것만 쓰고 풀해석을 뭐라고? 정렬구조인 것만 쓰고 정렬 구조인 것만 해석을 썼다고? 113, 116, 117를 하라고 했는데 예빈이는? 근데 숙제 안 알려줬어요. 어? 그래요? 제가 안 알려줬어요? 해석하는 줄 몰랐어요. 안 알려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숙제?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끝날 때.
정했어. 됐어. 아니 이 단톡방은 단톡방은 숙제를 안 올려줬다고요?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 있는데? 2월 11일 토요일 올라가 있는데? 내가 보여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도 했고. 지윤이는? 여기도 잘못 알아서 그 해석을 118쪽부터 121쪽까지 고기 문단을 했어요. 희수는요?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 세연이는? 마지막 문제 푸는 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대부분 잘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진할 때도 많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뭐 대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보편적으로 숙제를 한 걸 보면은 매번 어법 시간에 좀 걸리는 게 많았거든요. 어법 시간에 지금 화요일이랑 토요일을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화요일 날보다 토요일 날 숙제가 좀 더 안 된 경우가 좀 더 빈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제가 팩트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내주는 숙제가요. 정말 죄송한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죠?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수업 끝날 때 분명 숙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상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영상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항상 저는 다음 시간에 숙제 뭐해라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카톡을 보내주는 건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카톡도 보냈고요. 예빈아 보냈어요. 패드 와서 그 업데이트 완료하고 아니 근데 그게 부차적인 거야. 숙제를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라 이러면은 그냥 심플한 건데 어디는 풀고 어디는 해석이랑 구문 분석하고 어디는 근거 쓰고 헷갈릴 수 있어. 이해해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내가 숙제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수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계약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여유가 더 없어질 텐데 지금 이거는 아니야, 얘들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그 숙제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마무리해서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내가 카톡 보내니까 그제서야 막 숙제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룰을 없애겠습니다. 숙제 안 돼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원에 남아서 다 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알겠죠? 집에 안 보내줍니다 이제. 몇 시가 됐대. 선생님 저 뒤에 학원 있는데요. 끝나고 오세요. 끝나고 오세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화요일이다. 밤에 늦게 끝났다. 아니, 새벽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다 하고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보통 숙제를 이제 보내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2시 전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라라고 저는 보통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내가 12시라고 시간을 정하는 줄 알아요? 늦게 자지 말라고요. 의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는 맨날 새벽 대여섯 시에 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시에 보내든 메시지를 보내든 상관없어요.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상관없어. 근데 얘네가 내가 만약에 아무 때나 오늘 내로만 그냥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됐어?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새벽에 보내겠죠. 늦게 잘 거 아니야. 그게 싫어서 그런 거야. 그게 싫어서 12시까지 해서 보내라고 한 거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분명히 내가 까먹지 말고 보내라 했는데 근데 뭐 변화되는 게 없고 아니 숙제라는 게 뭐예요? 그 당일까지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숙제를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지금 무슨 초등학생 챙겨주는 것 마냥 따로 연락을 해갖고 숙제 안 보내니 이거를 내가 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이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숙제를 많이 내준 것도 아니고 야 어느 학원을 가서 물어봐라 이게 숙제가 많은 건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희수가 말했나? 아침에 숙제하려 했는데 늦잠 자서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숙제를 어제 내준 게 아닌데 지난주 토요일날 내줬어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야 페이지가 112에서 121이거든요. 그러면 10페이지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못할 분량이에요. 10페이지가? 아니 뭐 근거 쓰고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거 다 감안해서 개인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정말 내가 넉넉 잡아서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3시간. 정말 넉넉 잡은 거야. 3시간도. 3시간이나 걸릴 분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2시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 근데 진짜 본인이 약간 좀 부족해서 한 3, 4시간 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 3, 4시간을 못 써요? 이거 숙제할?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돼요. 대충 하는 건가? 그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요 숙제가 안 되면은 제가 좀 많이 뭐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오리엔테이션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숙제는 타협이 없다라고 전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타협을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해줬잖아. 내가 말한 거랑은 다르게 타협을 많이 해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좀 알아서 아 그냥 선생님께서 알아서 참고 계시구나라고 좀 인지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제가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졸든 뭐하든 뭐 아니면은 숙제가 어떻게 약간 미흡하든 그냥 넘어가 줬잖아. 제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돼? 이건 아니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자, 심플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 안 된 거는요. 이따가 다 마무리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출석부에 써놓을게요. 에이티쌤 봐야 되니까. 숙제 안 된 사람은요. 수업 참석 못합니다. 수업 참석 못하고요. 보강 잡을 거예요. 따로. 수업 참석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가 학원에서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학생들 내보내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고요. 저는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사람, 뭔가 꼼꼼하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저는 같이 데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다시는 학원에서 안 받을 거예요. 다시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출석부 뿌리듯이 하고 막 책상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혼내면서 하면 숙제 당장은 잘해올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18살인데? 미치하게?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잖아. 그냥 잘 해봐라. 좋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숙제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여러분 성적을 올리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믿을게요. 마지막
자,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좀 볼 건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혹시 이거 뽑아놓었었나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요 프린트 뽑아놓었었나요? 이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숙제하실 때나 아니면 데일리 테스트 보실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린트 보면서 하셔야 돼요. 혹시 못 받으신 분? 방금 전에 이거 못 받으신 분 내가 뽑아줄게요.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지우도 줬으나 내가? 자, 그래서 이거를 뽑아준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법 문제를 풀어왔던 거랑은 어찌 보면 좀 달라요. 제가 알려주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체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저걸 안 봐도 될 정도까지는 보면서 그냥 풀라고 그래서 저 프린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데일리 테스트 푸실 때나 아니면 숙제 하실 때 저 프린트 보면서 푸세요. 저 프린트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쭉 보자면 1번, 그 다음에 4번 두 개는 동사 관련된 어법이죠. 3번이 절이고 2번은 기타 이렇게 칭하게 있습니다. 자, 동사 관련 어법에서 포인트는 뭐다? 항상 동사 먼저 찾아라 였죠. 자,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 근거를 쓰실 때 이 턱들을 보고 능수동 문제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거에다가 그걸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시작은 동사 관련 어법이냐 아니냐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가 스타트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고 동사 자리가 아닌데 ED형이 나왔으니까 이거 결국에 PP 대 ING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알겠지?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죠. 토크는 여러분 자동사예요. 왜냐면 뒤에 전치사 나오잖아. 우리가 이 말하다 할 때 토크나 speak 있죠. 얘네들이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talk with, talk to, talk about, 뭐 speak in, speak of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니까. 그리고 이제 타동사 버전은 say와 tell이 있죠. 그렇죠? say, that. tell은 뭐 오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tell 간접 목적어 대절 이렇게 쓰거나. 그렇죠? 이렇게 자타동사로 나뉘는데 토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뭡니까? 자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능동형 ing 쓴다. 이렇게 끝날 수 있겠죠. 물론 동사원형을 써도 됩니다. 왜냐면 지각동사잖아요. 우리 중딩 때 배운 거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마취를 볼게요. 뒤를 보면은 cheaper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교급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 훨씬의 의미를 담아서 even, still, far, a lot, much 5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쓰면 되니까 2번 문제될 거 없다. 넘어가고 세 번째 왓에 밑줄 쳐져 있으면 대부분 높은 확률로 뭐야? 왓이냐 대시냐? 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면 realiz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이 필요한데 뒷문장 부분 분석이 필수겠죠? Those young women are employees. 전치사의 명사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네. 따라서 접속사 대수로 쓴다. 앞부분이 불완전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또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둘 중 하나인데 접속사는 완전 관계대명사는 불완전만 짝이니까 그러니까 접속사 대수를 썼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얘도 1번이랑 똑같이 접근하는 거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자, 여기 앞에 are paid 동사가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었죠.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다.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했을 때 동사 자리가 아니면요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요 ing 대 pp 구분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알겠죠? 팁이에요, 팁. 그래서 앞에 콤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wonderful things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능동형 써야겠구나. 이건 알 수 있겠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문맥스나 해석은 생략하겠지만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또는 뭐뭐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 분사구는 same으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밑줄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신에서 이제 어법 문제를 낼 때 밑줄을 한 요 정도 쳐서 나오죠. 5개 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1번부터 보자면 자 일단은 여기 절 관련된 거 동사 관련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대 부사예요.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둘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절 관련된 거죠. 얘도 절이고 동사 됐죠? 자 1번부터 갑시다. 절 관련된 거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바로 teach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teach에 대한 주어 which 나와 있고요. 그럼 teach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네. 즉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죠.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All humans are interconnected. 비동사의 pp까지 나왔으니까. 자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쓴다. 이렇게 끝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이것도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앞에 asks 동사가 나와 있어. 여기 콤마 있고요.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분사 생각하라고. 분사 구문. 뒤를 봤더니 뒤에만 이렇게 목적어 나와 있어. 그래서 능동형 acknowledge 쓰면 되는 거야. 3번 볼게. 형용사 대 부사. 형용사 대 부사를 풀 때는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하거나 둘 중 하나죠. 자, 얘가 명사를 꾸며주려고 봤더니 명사가 없어요. 여기. 그럼 일단 수식어는 탈락이고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 어떤 동사를 보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형을 보는 겁니다. 요 놈을 보는 거예요. treat. 그럼 이 treat가 이제 오형식에서 쓰일 수가 있는가? 엄밀히 따지면 쓰일 수 있긴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treat가 오형식으로 쓰인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 puor가 돼버리면 얘네 자체가 좀 뭐랄까 puor하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라면 얘네들이 형편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얘네들이 형편없다. 근데 얘네들이 형편없다가 아니라 얘네들을 형편없이 대한다라는 말이 문맥상 맞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둘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 관계가 아니라요. 그래서 부사형인 ly를 쓴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나오고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형용사라면 다시 한번 뭐야? 목적격 보어야. 부사라면은 동사를 수식하겠죠. 됐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얘가 형용사이려면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얘가 뭐뭐하다 이 해석이 성립해야 돼. 됐어? 이 해석이 성립하면은 여기는 보어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부사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냐 아니냐 이게 오형식 구조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또 대세 밑줄 쳐져 있으니까 웬만하면 왓된 문제가 되겠죠. 앞에 전치사 원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전치사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따라서 뒤에는 명사. 또 역시나 명사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를 봤더니 others bring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는데 bring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거고요. 자, 6번의 비동사.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습 좀 해볼게요. 자, 비동사 밑줄 쳐져 있으면 쌤이 둘 중 하나라고 했었어. 뭐랑 뭐라고 했지?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동사 문제면 뭐다? 뒤에 보어가 안 나온다 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 스위치라면 뒤에 보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뒤를 보면은 difficult라는 보어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스위치 문제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주어만 찾으면 돼요. 주어가 어디 있겠어요? 문장 맨 앞에 있겠죠. for me 동명사 주어. 됐어요? 유가 주어가 아니에요. 어왕 유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제트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동사 관련 어법처럼 보이지만 앞을 보시면 for가 나와 있죠. 무슨 문제? 병렬 구조 문제입니다. 자, 병렬 구조 문제는요. 제가 푸는 팁을 알려드렸었어요. 병렬 구조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잘 기억해봐. 병렬 구조는요 해석으로밖에 못 푼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근데 팁을 좀 드렸거든요. 팁. 자, 일단 이거를 좀 필기할까요? 잠깐만. 지금 쓰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팁을 좀 알려줄게요. 지금 쓰는 것은 복습이니까. 우리가 병렬 구조 문제를 풀 때요.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게 있어. and나 뭐 or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동사의 어떤 형태가 있어.
근데 앞에 예를 들어서 뭐 ing형도 나와 있고 뭐 동사원형도 나와 있고 s 붙은 것도 나와 있고 막 여러 가지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태를 먼저 찾으라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놈.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이 쭉 보니까 예를 들어 동사원형이야. 그러면은 얘랑 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의 기본은 뭐냐면요.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먼저 짝지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groceries, your for pain 여기 pain 보여요? ing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picking ing 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요.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으로 푸는 게 맞아요. 이게 100%가 아니에요. 얘랑 짝일 수도 있고 뭐 얘랑 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놈을 먼저 찾아서 얘랑 맞춰서 먼저 해석해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알겠죠? 여기에서 제가 좀 추가적인 팁을 좀 줄게요. 자, 이거는 좀 쓰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병렬 구조 팁이라고 쓸게요. 병렬 구조의 팁. 방금 말한 것도 팁이고요. 여러분 혹시 and랑 and로 쓸게요. 편의상 and랑 콤마 and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둘의 차이점 알아요? and와 콤마 and? 잘 모르겠죠? 그렇죠? 둘 다 and니까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and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and는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병렬 구조. 일반적인 병렬 구조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해라? 가장 가까이 있는 형태와 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렬 구조는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알겠죠? 왜냐면 병렬 구조는 다시 한번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풀어라?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해석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 문제나 대명사 문제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냥 단골이에요. 단골. 병렬 구조나 대명사 문제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콤마엔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콤마엔드는요 의미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3개 이상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콤마엔드를 씁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동사 1번 어쩌고 그 다음에 동사 2번 어쩌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엔드 동사 3번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여기 콤마 엔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3개 이상이 병렬로 돼 있을 때 콤마 엔드를 쓴다. 이게 첫 번째. 3가지가 있었네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쓸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멀리 있는 것과 짝 찍고 싶을 때요. 멀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과 짝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보통 콤마 엔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지울게요. 여기 좀만 내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동사원형 나왔어. 어쩌고 나오고 ing 나왔어. 어쩌고 나오고 뭐 투부정사 나왔어.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 이렇게 나오다가 and 하고 나왔는데 투부정사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녀석이 ing니까 얘랑 짝일 가능성이 올라가거든. 근데 콤마가 붙어 있으면 멀리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제일 멀리 있는 놈.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지. 알겠니? 이게 두 번째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말해줄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문장끼리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끼리 연결. 이런 경우가 있어. 자, 문장끼리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봐. 그냥 구조만 써볼게.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and가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만약에 내가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뭐 여기도 이기형을 써야겠죠.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문장과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콤마의 and형을 보통 많이 보죠.
되니? 그러니까 문장끼리 연결하는 거야. 문장끼리 연결. 되니? 그래서 and와 combined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nd는 일반적인 병렬 구조고요. combined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개 이상을 병렬로 만들거나 멀리 있는 것과 짝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은 문장끼리 연결하고 싶거나.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참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책에 없어요. 이런 내용.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거를 볼까요? 몇 차례지? 지난번에 병렬 구조에서 혹시 설명 안 한 거 있었나요? 다 했었나요, 제가? 다 했었나? 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쓰임성의 부분을 봐야겠네요. 122쪽, 123쪽, 여기를 봐야겠네.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형용사 대 부사 파트 같은데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좀 넘어가죠. 124쪽에는 형용사 대 부사 나왔고 125쪽에 주의해야 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그리고 전치사 대 접속사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파트가 두 개거든요. 두 개. 형용사 대 부사랑 전치사 대 접속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기타에 해당되는 녀석이에요. 기타에 해당되는 거.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지난번에 드렸던 프린트 요 내용을 좀 잠깐만 보자면, 자 대부분은 뭐다? 우리가 오늘 데일리에서 본 것처럼 동사 관련 어법 아니면은 절 관련 어법이에요. 대부분은요. 자, 근데 기타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해석이 필요한 애들과 그 다음에 부수적인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형용사 대 부사를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기타 중에서도 꽤나 잘 나오는 녀석이 바로 이 형용사 대 부사이다. 자, 이거는 프린트에 써 있으니까 제가 따로 필기하진 않을게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문제 풀이해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얘가 보어 자리냐 수식어 자리냐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죠. 자, 만약에 보어 자리면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하고 끝나는 거고요. 수식어 자리다. 명사를 꾸며주냐 누굴 꾸며주냐를 보면 되죠.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가 정답이고 명사 수식이 아니면 이제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요 내용이 있잖아요. 형용사 대 부사. 이거는 그냥 심플합니다. 여기서 official이냐 하고 나왔는데 앞에 비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뒤에 recognized PP 나왔죠. 여러분 PP는요 결국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얘가 보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어가 이미 나왔죠. 그럼 여긴 보어 자리가 아니고 뒤에 명사도 꾸며주지 않습니다. 보어도 안 되고 명사 수식도 안 돼. 그럼 정답 뭐야? officially. 부사가 정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준은 뭐다? 형용사가 기준입니다. 형용사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아래 있는 문제를 몇 개 보자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뒤에 보면은 influences하고 나와 있어요.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럼 뭐야? 그냥 영향력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명사.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줘. 얘 명사 보어로 쓰인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으니까 powerful. 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니? 이렇게 쉽게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부사는 제일 나중에 고려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먼저 푸는 거야. 형용사를. 얘도 한번 볼까요? 얘를 보면은 잘 봐봐. 앞에 어가 나와 있어. 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뒤에 명사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보니까 amount가 명사죠. amount.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small. 그러면 봐봐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형용사 자체가 보어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수식어가 될 수도 없죠. 왜냐면 이미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부사, relative 얘만 되는 거죠. 괜히?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 대 부사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얘가 명사를 꾸며주냐 아니면 보어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은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further study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enough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enough의 위치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그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enough to 동사 원형이 있죠. 그렇죠. 우리 투투랑 같이 나오는 배우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때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 예문에 to exercise 보이시죠? 이 덩어리가 enough를 이제 수식하는 건데 enough가 또 time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뭐 enough to 동사 원형 이렇게 보통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enough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얘 무조건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충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인 거냐 충분히라는 뜻의 부사로 쓰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거는 고의 수준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약간 응용해서 나옵니다. 약간 응용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알고 있나요? can not to라는 표현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can not to? 잘 몰라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교과서에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 can not to가. 근데 이제 이 can not to를 보통 이제 보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고 나오냐면 이게 can not의 enough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오거든. 이게 문법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to만 enough로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to라는 거는 수식할 때 항상 앞에서 뒤로 수식해요. 우리 to 생각해봐. to 이렇게 쓰잖아 우리. to가 앞에서 뒤로 수식하잖아. 그렇죠? 근데 enough to는 어때요? 얘가 명사를 수식하냐 형용사를 수식하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to를 enough로 바꾼다가 아니라 이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이 enough가 뭘 수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대화고에서 한번 그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의미와 쓰임에 주의해야 할 부사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전통적으로는 예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나올지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봐둬야 된다.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딱 4대장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딱 제일 많이 나오는 4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애들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잠깐만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 좀 해줄게요. 이 표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뭐냐면은 지금 high 자체가 형용사와 부사, near 자체가 형용사 부사, late, hard도 전부 다 형용사 부사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에다가 각각 ly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부사가 되긴 하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high를 쓰냐, highly를 쓰느냐, 뭐 near 쓰냐, nearly 쓰느냐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의미적 차이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highly가 상당히 꽤라고 나왔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얘도 높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얘도 독해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게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높이라는 거는요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높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어떤 이제 뭐랄까 정도 같은 게 높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near, nearly 이거는 사실 다 단어 암기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nearly는 거의, almost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late, lately도 뭐 늦게, 최근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hard, hardly 얘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뭐 어려운, 열심인이란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그리고 hardly는 우리가 rarely나 seldom과 같은 의미죠. 거의 뭐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사실 얘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high, highly 얘만 좀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냐 단어 암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푸는 과정은 일단 똑같아요. 푸는 과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형용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출발하는 건데 단 우리가 단계가 하나 추가되는 것뿐인데요. 잠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high가 맞나 highly가 맞나 일단은 요 녀석을 먼저 판단해 봐야 돼요. 여기가 형용사 자리일까 부사 자리일까. 앞에 보면 일단 was flying 동사가 나와 있고요. overhead는 수식어입니다. flying은 그냥 지가 알아서 날아간다는 거니까 얘는 보어가 나오지 않겠죠. 그럼 일단 보어 자리 아니고요. 뒤에 명사도 없으니까 수식어도 아닙니다. 그럼 일단 형용사는 탈락이에요. 됐어? 근데 high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highly는 부사잖아.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얘가 탈락이라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높게라는 뜻인지 매우라는 뜻인지.
근데 당연히 날아가는 거니까 높게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물리적으로 높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계 추가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한 단계 추가해서.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얘도 똑같아요. hard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har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가 형용사 보어나 수식어 자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조동사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는 동사 원형 자리잖아. 동사 원형 remember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보어 자리